예산이 제가 정말 너무 많아요.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예산 있으세요? 개발비 어느 정도 쓸 건지. 개발비요? 제가 제 가진 돈이 지금 통장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까 많다는 기준이 주식이 묶여 얼마인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핵심 기능만 1차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확인하고 이 비즈니스를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에 시장성이 있는지를 처음에는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현아님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수강생들이랑을 매칭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둬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현아님이 성인들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니까 영어 선생님들과 수강생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사용자가 수강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요. 네. 이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 사용자가, 그리고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예요. 사용자들은 회원가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쭉 조회를 해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될 거고, 선생님들은 자기한테 들어온 수강 신청을 확인해보고 학생들이랑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들을 채팅이라든지 쪽지라든지로 주고받아서 수업 시간을 잡고 수업을 하겠죠. 이때 플랫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매칭만 해주는 게 있고, 또는 채팅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까지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수강 시간 같은 것도 다 자동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수강생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만 하면 되는 정도로 고도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플랫폼을 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로 자동화하고 고도화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고도화하느냐에 따라서 개발 프로젝트 비용과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고도화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딱 플랫폼을 땄을 때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도 어느 정도가 고도화인 거고 어느 정도가 간단한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좀 알겠는 건 채팅을 제공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간단한 매칭 이거는 간단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고도화라는 표현을 되게 쉽게 쓰는데 플랫폼을 막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고도화가 도대체 어디까지 고도화인지의 개념이 좀 없으실 거예요. 고도화는 좀 상대적인 개념인데 맨 처음에는 단순하고 좀 필수적인 기능만, 예를 들면 선생님이랑 수강생을 그냥 서로 연결만 시켜주는 최소한의 기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고도화 할 수 있는 스텝으로는 결제 기능을 넣어주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게 결제 기능을 넣는 게 그 다음 고도화라고 할 수 있고, 결제 기능을 넣지 않으면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예, 맞아요. 구독이 아닌 이상.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거기까지는 가야겠네요. 네, 두 가지 결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그 플랫폼이 결제를 받을 수도 있고 수강생 입장에서 결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수강생 입장에서 결제를 할 때는 해당 수업을 신청할 때 결제를 하게 될 거고 일정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뗀 다음에 선생님한테 지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선생님한테 결제를 받는 플랫폼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에게 뭐 월 구독료를 받은 다음에 이 플랫폼에서 그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수업을 등록하고 본인의 프로필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줄 수 있게 구독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배달의 민족처럼 광고비를 받을 수도 있고, 요즘 플랫폼 중에 이렇게 견적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플랫폼들도 있는데, 학생이 나는 이런 수업을 받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내가 그 수업 할 수 있어요 라고 견적서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얼마에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견적서를 보낼 때마다 과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결제를 이 선생님들 쪽, 즉 그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에게 결제를 받을 수도 있고, 사용자, 실제 최종 수요자죠. 최종 사용자에게 결제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결제 방식들 중에서 어떤 게 돈이 더 많이 드는가는 조금 이제 궁금하죠. 이제 뭐가 더 돈이 많이 들고 뭐가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면 이런 게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그 피지사라고 해서 카드 결제나 뭐 실시간 계좌이체 같은 그 기술적으로 구현한 결제를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무통장 입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최종 사용자한테 무통장 입금을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결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초창기엔 선생님들이 한 뭐 10분, 20분 정도 계시면 그냥 다달이 뭐 통장이체 받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구현을 할 게 거의 없어져요. 그냥 이 선생님이 이체했는지 여부는 문자나 통장 내역에서 확인하면 되고 이 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만 관리자에서 껐다 켰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구현할 거는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무통장 입금만 있는 이 플랫폼을 과연 플랫폼을 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지. 무통장 입금만 있는 거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뭔가 준비가 안 된 데 같은데 내가 여기 신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모든 플랫폼을 지켜보더라도 이 무통장 입금만 있다?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저희가 일반 사용자로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시점은 이미 다운로드가 뭐 10만이나 50만 이상 돼서 이 플랫폼이 이미 굉장히 고도화된 다음에 봤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냥 무통장 입금을 받든 현찰을 받든 굉장히 덜 구현된 상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왔어도 현재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초창기 스타트업 고객사들이 이미 다 완성된 수십억이 들어간 플랫폼을 벤치마킹 하시기보다는 그 플랫폼이 초창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트래킹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모습부터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부터 본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받은 회사들도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대형 쇼핑몰이 되어 있는 탑에 있는 쇼핑몰들도 처음엔 카드 결제 같은 거 안 붙이고 그냥 무통장 입금으로 열심히 운영하다가 점차 다양한 결제, 뭐 간편 결제까지 붙이고 그렇게 발전해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용자를 천천히 모으면서 계속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제 방식이 조금 더 편하느냐 아니냐보다는 이 수강생과 선생님이 매칭되는 이 플랫폼이 사용자들에게 실제 혜택을 주고 선생님들에게 실제 이윤을 주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꼭 해야 되는 수준까지만 고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과 학생들을 매칭시키는 이 플랫폼의 비즈니스가 실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쓰거나 시간을 쓰지 않는 게 저는 더 안전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와장창 크게 배민 딱 만들지 말고 네. 되게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키워나가라. 네, 배민의 초창기 모습처럼 맨 처음에 결제도 없고 전단지 모아가지고 연락처 정보만 잘 수집을 해놔도 사용자들에게 당시엔 혜택을 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배달 시장에서 그렇게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는 효용성이 없을 거예요. 워낙에 큰 배달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때는 많은 편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실제 사용자들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능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고객사들이 우린 이러이러한 기능 필요해요 라고 체크하신 기능들을 보면 일단은 예산이 넘어가요. 고객사에서 갖고 계신 예산이 3천만 원이라고 치면 카드 결제, 뭐 해외 결제, 뭐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시는데 예산을 그냥 훨씬 초과하는 개발 예상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최소한의 기능이라는 거 자체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이 다 다른가요? 아니면 최소한의 기능은 비슷한가요? 뭐 제각각이기는 한데 매칭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매칭을 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들이 있고 결제 같은 경우는 꼭 다양한 결제 수단이 붙을 필요는 없는 채팅을 붙일지 여부도 채팅이 있으면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긴 하지만 전화통화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댓글 형태라든지 방법은 있기 때문에 채팅이 꼭 필수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은 기능들이 보조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비핵심 기능이라고 보고 예산 상황에 맞춰서 그런 기능들은 후순위로 미루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상황에 따라라고 했는데 예산이 제가 정말 너무 많아요.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예산 있으세요? 개발비 어느 정도 쓸 건지. 개발비요? 제가 제 가진 돈이 지금 통장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까 많다는 기준이 주식이 묶여 얼마인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 돈. 많다의 네. 기준? 이제 들어본 바로는 몇천, 한 뭐 3천 정도에서 이제 몇 억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다라고 하면 제 기준은 뭐 한 8천? 뭐 1억? 이 정도면 진짜 많다라고 느끼긴 할 것 같아요. 네, 저희한테도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게 많은 편에 속하고요. 3천도 그냥 평균 정도이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저희가 뭐 1,000이나 2,000 정도 이하의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 규모 때문에 수주를 안 하지만 2,000에서 한 4,000 정도 사이의 프로젝트가 스타트업 초기 버전을 만들기엔 제일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8,000에서 1억 이상의 예산을 갖고 계신 고객사들도 문의를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 정도 플랫폼을 아예 한 번에 만들어내는 거는 프로젝트 리스크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산이 많으니까 아까 말했던 비핵심 기능들, 보조 기능들, 뭐 채팅이나 뭐 부가적인 커뮤니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이 되니까 다 처음부터 넣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비핵심 기능들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처음 출시한 플랫폼을 사용자들이 쓸 때 어려워서 못 쓰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왜 못 써요? 맨 처음에 접근했는데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앱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처음 나온 플랫폼은 최대한 단순해야 돼요. 이 서비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한 종류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벤치마킹을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킹하는 플랫폼들이 워낙에 다양한 카테고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 정도 수준의 복잡한 설계를 해야지만 출시 가능하다라고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그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 플랫폼을 오랜 기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고도화를 해도 그냥 괜찮아진 거거든요.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새로운 앱을 딱 받으면 그냥 그 앱을 쓰게 되니까 이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앱이 좋은 앱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 카카오톡 초창기에는 채팅하는 기능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맨 처음부터 쇼핑 기능, 무슨 기능 많이 붙어 있었으면 사용자들이 채팅 기능을 하는 앱이라는 인지가 조금 더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팅에 집중화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뭐 저희가 선물하기도 할 수 있고 뭐 뱅킹 이체도 할 수 있고 뭐 고지서 날라오면은 뭐 수납도 하잖아요. 카카오톡은 전 국민적인 앱이잖아요. 배민을 예로 들면 배민은 국민적인 앱이 되어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민은 이미 되게 많은 기능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요즘 무슨 배민 페이도 있고 배민 선물하기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생겼는데 배민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게 많은 기능이 구현된 앱을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려워할까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게 배민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도 배우고자 하는 니즈가 생겨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이냐 기존에 이미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냐에 따라 다른데 새로운 플랫폼일수록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아직 신뢰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다 들여다볼 만한 어떤 노력을 안 들이고 싶어 하는데 그치. 배민이나 카톡 저희가 뭐 부모님들한테 설치를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막 배워서라도 쓰셔야 되잖아요. 쓰시게끔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미 성숙 단계에 있는 프로덕트들 뭐 이런 용어 써도 되나요? 이해돼요. 네, 성숙 단계 다 이해돼. 네, 성숙 단계에 있을 때는 이게 좀 복잡해도 이 실제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뭐 좀 편하게 쓰게 만들어 놓긴 했잖아요. 카톡도 선물하기 일부러 들어가 보지 않으면 채팅이랑 친구 추가하는 게 제일 대표적으로 딱 뜨니까 이런 건 좀 되게 잘 설계된 UX이기는 해요. 기능들은 많지만 핵심 기능은 밖으로 꺼내놓은. 근데 저희가 그 기능들을 다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고 사용자들도 이 기능들이 다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액션이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사용성이 되게 좋고 우리 예산 얘기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냥 예산이 많아도
그냥 저희는 한 2천에서 4천 정도 예산을 잡고 핵심 기능만 1차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확인하고 이 비즈니스를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에 시장성이 있는지를 처음에는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예산이 많을 때 이제 기능이 많은 앱을 처음부터 구현하는 것이 혹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그 틈을 파고들려고 너무 하신 거 이제 아니에요? 계속 질문을 해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말 저는 대본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서 그냥 불려 나온 거라서 그냥 아무 질문이나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힘드네요. 근데 잘 빠져나가네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초창기에 이제 사용자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그런 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간단한 기능만을 구현해서 적응하도록 만들고 사용자들이 그때그때 아마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분명히 새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뭐 건의가 들어온다거나 맞아요. 그때 천천히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다. 그걸 이제 고도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도화. 하나 배웠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네. 뭐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밥 먹으면 되죠? 네. 네, 저 배고픕니다. 네, 배고픕니다. 네. 네. 어머니 갈비찜 먹어야 합니다. 네. 이런 건 아마 편집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 이러고 있는데 막 마무리하면 어떡해. 미안해. 이상한 사람이야.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